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쉽죠? EBS의 밥로스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오늘은 알려지지 않은 밥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가 밥 로스가 진행한 TV 프로그램 그림을 그립시다가 국내에서 EBS를 통해 더빙 방영되면서 퍼진 유행어는 참 쉽죠? 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나 쉽습니다. 정도의 뜻인데 어렵지 않으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의 뉘앙스로 시청자들이 부담감을 덜고 그림이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도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왜곡되어 현재는 자기한테만 쉽고 남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기술로 뭔가 넘사벽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어때요? 참 쉽죠? 라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며 배우는 입장의 사람을 고문하는 뉘앙스의 밈으로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로 더빙을 할 때 밥 로스가 말버릇처럼 하는 That easy를 참 쉽죠? 라고 번역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뉘앙스로 그대로 받아들여 크게 주목받지 않았으나 이후 이 말이 인터넷 밈으로 등극하며 초보자에게 건방을 떠는 현재와 같은 사용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어린 학생들은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저 대사 한마디에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지만 말입니다. 그림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유학어군요. 당연하겠지만 실제로는 시청자들 앞에서 우쭐대는 뉘앙스로 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세요. 같은 격려의 뜻이 담긴 대사입니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패러디 만화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림을 쉽게 그리면서 비웃는다는 식으로 패러디된 게 많아서 이미지가 그쪽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요즘은 밥 로스를 인터넷 밈으로 접하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에 더해 밥을 이미 알고 있는 기성세대도 우스갯소리로 편승하는 것에 가깝고 실제 EBS판 방송을 보면 상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라는 의미란 게 확실히 전해집니다. 한국에서 방영 시 다른 방송국에서 새로 더빙할 때는 어려워 보이겠지만 정말 쉬워요로 번역되었는데 이쪽이 좀 더 원래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밥 로스가 실제로 방송 준비를 한 과정은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는 매 에피소드를 위해 같은 그림을 3번 그렸습니다. 한 번은 레퍼런스를 위해 미리 그려두어 방송을 녹화하며 참고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방송에서 직접 그리는 작품, 마지막으로 교재에 수록하기 위해 디테일을 보강하여 한 번 더 그렸습니다. 진짜 쉬운가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밥 로스가 사용하는 기법 자체는 쉽지만 이 기법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필요한 내공을 갖추는 건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가 되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간단히 비유하자면 펜으로 연필 밑그림과 잔선이 생략된 인체를 그린다고 가정해봤을 때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근육, 골격과 투시에 대한 이해도 덕분에 잔선의 도움 없이도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미숙할 경우 실력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납니다. 즉, 과정을 생략한 간단한 기법일수록 고수들이나 쓸 수 있는 것인데 밥 로스가 이런 예에 속하니다. 실제로 따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그리는 것을 보고 어렵다 생각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술 계통의 사람들이 밥 로스의 기법을 보면 진짜로 참 쉬운 방법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유화처럼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마르지 않은 물감을 덧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색과 형체의 변화를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 로스가 이런 화풍을 채택한 이유는 공군 부사관 시절에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30분에서 1시간쯤 되는 자투리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원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공군에서 전역한 뒤인 TV방송에서도 밥 로스의 그림은 준비 시간을 제외하면 30분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발소, 그림 제작 공방에 가면 그림을 공장식으로 생산 라인화하여 배경, 인물, 명암으로 분업화하여 빠르게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암, 구도, 원근법 같은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이론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그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법이 쉬운 것과 그 기법으로 잘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법 자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해도 진짜로 밥 아저씨만큼 잘 그려내려면 수많은 연습과 반복 숙달이 필요하므로 익히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태블릿 역시 그 이면에 비슷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천재 혹은 능력자들이 뭔가를 쉽게 해내고는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느냐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은 거의 클리셰 수준인 것입니다. 애초에 천재들은 본인은 자기가 해내는 일이 남들에게도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리오넬 메시가 골을 넣는 것을 보면 참 쉬워 보이기도 하고 천재 운동선수가 감독을 잘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능력입니다. 1983년 1월 11일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미국인들의 시선이 공영방송 PBS에 꽂혔습니다. 폭탄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신기한 차림의 웬 아저씨가 팔레트와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서 입을 뗐거든요. 안녕하세요. 밥 로스입니다. 앞으로 그림 그리기의 즐거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그의 말과 마법 같은 그림에 푹 빠져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그의 독특한 말투는 시청자를 격려하는 것 같기도 했고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술가가 살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걸 끄집어내 캔버스에 담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봐서 못한다는 분이 많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미대를 나오거나 천재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정신을 차려보니 불과 30분 만에 멋진 풍경화가 완성돼 있습니다. 참 쉽죠? That easy. 그렇게 전설은 시작됐습니다. 방송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11년간 31시즌, 403회나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억 명 이상 시청자들이 밥의 방송을 보며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요. 밥을 따라 그림을 그리면서 극심한 우울증에서 탈출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고 94세의 밥에게 배운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밥은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고 수많은 자선활동을 벌여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첫 번째 방송 녹화본에는 수많은 감사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6살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 너무 슬프고 몸도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엔 3개의 채널만 나왔는데 그중 하나에서 이 방송이 나왔지요. 38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영원히 이 그림을 기억할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1995년 밥이 혈액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밥이 남긴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전 세계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미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화가 뉴욕타임스. 이번 주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밥 로스의 삶을 그가 남긴 아름다운 말들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전부 밥이 방송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실수는 없어요. 행복한 우연이 있을 뿐이죠. 만약 밥이 살아있다면 지금 81살이겠군요. 그는 1942년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밥이 아주 어릴 때 이혼했고요. 밥은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자주 도왔습니다. 방송을 잘 보면 밥의 왼쪽 검지손가락 윗마디가 없는데 이것도 아버지를 돕다가 벌어진 사고 때문입니다. 학교도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새길 수 있었으니까요. 풍경화를 그릴 때 밥은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온 마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풍경화와 자연 위주의 아름다움이 묻어져 있었고 그릴 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건실하지만 가난한 미국 청년들이 많이들 그러듯이 밥은 18세의 나이로 군대의 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21세 때는 알래스카에 배치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과 산을 봤고요. 이후 밥은 20년간 근무하며 상사 계급까지 승진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밥은 훈련소 교관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빡세게 군기를 잡아 박살내는 밥, 버스트머 바베이라는 별명도 얻었지요. 하지만 남에게 소리 지르는 건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군대에서 보냈어요. 직장은 내게 거친 사람이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전 거기에 신물이 났어요. 다행히도 나에겐 그림이 있었지요.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캔버스 앞에 서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림 속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난 사람도 없었지요. 캔버스 속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는 다시는 군인이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군 생활을 하며 본 알래스카 풍경과 그림에 대한 갈망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던 여러 경험이 때로는 삶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 캔버스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수로 그림을 망쳐버렸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행복한 우연, 액시던트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캔버스에 그려진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녁 후 바텐더로 일하며 접시에 그림을 그려 판매하던 밥은 어느 날 TV에서 유아의 마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빌 알렉산더라는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며 직접 그리는 법을 설명해주는 훗날 밥의 프로그램과 거의 똑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이었지요. 당시엔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아는 그림을 그리고 오랜 시간 물감을 말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 완성되지만 빌은 알라 프리마 속칭 웨톤웨도 불리는 기법을 써서 단숨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기법이긴 했지만 밥은 빌의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이 기법을 배웠지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저거야. 밥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밥은 그 길로 빌을 찾아가 그림을 배운 뒤 그의 밑에서 일하는 그림 선생님 겸 외판원이 됐습니다. 연습할 의지만 있으면 재능은 쌓을 수 있어요. 머지않아 밥은 빌에게서 독립해 직접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이었던 밥이 이름을 알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수강생 부족으로 강의가 폐강되기도 했고 돈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특유의 폭탄 머리를 하게 된 것도 이때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손질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밥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소 얘기했던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건 즐기는 거예요. 행복한 일을 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밥은 공영방송 PBS에서 그림 그리기 방송을 따냈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후에도 밥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세트장을 마련할 짬도 안 나서 배경 역할을 하는 검은 커튼과 세 대의 촬영 카메라가 방송 세트의 전부였지요. 방송 시간은 28분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밥은 하루에 방송을 2에서 3개씩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방송 시간이 2분 남았다는 신호를 받을 때마다 밥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싫어해도 지금부터 큰 나무를 하나 그려야겠어요. 계획 없이요. 인생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힘든 일정에도 밥이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건 자신의 방송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그림 시연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밥, 나는 생맹이라서 절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나는 생맹이고 회색 색조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색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나요? 대단한 비법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꿈만 품으시면 됩니다. 밥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여러 애를 썼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특유의 말투도 진심을 잘 전달하기 위한 연구와 연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캐릭터를 위해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수염, 청바지와 셔츠 차림을 유지했고요. 재능은 지속적인 관심과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의지만 있다면 재능도 쌓을 수 있습니다. 밥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이 불러온 효과는 너무 좋아서 수많은 열성 팬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셔츠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려는 팬에게 옷을 찢기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심장마비도 한 번 겪었고요. 편두통도 심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했고 판매하는 물감의 성분부터 붓의 크기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하면 돼요. Take life easy. Just let it go. 이런 삶의 철학이 밥의 언행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서였을까요? 그의 인기는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인기가 정점에 오른 순간 밥은 인생 최대의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992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것입니다. 아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지요.
평생 긍정적이었던 아버지가 바닥에서 웅크리고 우는 걸 처음 봤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이 림프종 혈액암을 진단받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도 분명 아내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내를 잃은 후 방송에서 밥은 슬픔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여러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림에는 상반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빛에 빛을 더해봤자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요. 어둠에 어둠을 더해도 그렇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이어지는 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겪어야 나중에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암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퍼져 있었고 밥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기로 했습니다. 병색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해가면서도 하루에 3개 이상 방송을 찍으며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캔버스에는 무한한 힘이 들어있어서 말 그대로 산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밥이 하고 싶어 했던 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림을 배운 어린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미술을 버팀목 삼아 굳세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밥은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병은 급속하게 진행됐고 밥은 꿈을 못 다 이루고 1995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술계는 밥의 그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시했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다에 가깝습니다. 밥은 미술계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전업 작가가 아니라 미술 교육자이자 방송인이었으니까요. 다만 밥이 당신 작품이 미술관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짓궂은 질문을 받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밥은 늘 이렇게 답했지요. 글쎄,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아닐 거예요. 내 작품은 전통적인 예술이나 순수 예술이 결코 아니고 나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2019년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밥 로스의 소장품과 함께 그림 몇 장을 영구 소장키로 결정했거든요. 오늘날 밥은 유아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미술계에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리고 수만 명의 관객이 찾아오는 게 그 방증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권위 있는 영국의 미술 잡지 프리즈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마침내 미술계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참 쉽죠라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줬던 밥. 정작 본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영광의 정점에서 생을 마쳐야 했지만 그는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자신이 보는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니까요. 밤로스가 오늘 TV를 켰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매주 이렇게 안방으로 초대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네요. 제가 얼마나 그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 소중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미술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밥 아저씨는 우리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